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정말 나 임신할 수 있나요? 나 불임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임신은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자연 임신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꼭 받아야 빠른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결국은 이제 배란 장애잖아요. 배란이 돼야 임신을 할 수가 있는데 생리를 배란이 되고 생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임신이 가능하겠지만 다낭성 환자들은 생리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끔 배란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생리를 서너 번 하더라도 그 서너 번 생리가 정말 배란이 되면서 하는 생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배란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에스트로겐만 계속 자극되고 프로게스테론 나오지도 않아. 근데 에스트로겐만 자극돼도 이게 부정자궁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출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상 생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죠. 무조건 배란이 이루어져야 임신은 되는 건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래서 자연임신은 쉽진 않아요. 생리불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배란이 될지 알 수도 없고 배란이 아예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환자들이 임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바로 권유하죠. 배란 유도를 시작합시다. 배란 유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포가 다낭성 난소 환자들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난포를 자라게 해주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배란 유도법을 설명을 해보면 생리를 시작하고 3일에서 5일째부터 배란 유도제를 복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생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환자들은 되게 생리를 안 한 상태로 오게 돼요. 그래서 생리를 시켜주는 주사를 맞거나 생리 유발 약을 복용을 시켜서 생리하면 2, 3일째 병원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병원에 오시면 이제 배란 유도제를 5일치를 처방을 해드려요. 되게 3일째부터 먹기도 하고 5일째부터 먹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약제를 쓰거든요. 클로미펜이라는 약제와 이제 레트로졸, 페마라는 약제를 쓰는데 이제 두 약은 이제 작용하는 기전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약제를 써요. 그래서 그걸 5일간 쓰게 되고 5일간 쓰고 나서 우리가 보통 생리 시작하고 병원을 12일째 내원을 하러 갑니다. 그때 초음파를 딱 보면 어떤 분들은 난포가 이제 잘 커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난포가 이제 잘 안 커지는 분도 있어요. 또 난포가 좀 덜 컸다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춰요. IVFM이라고 이게 이제 FSH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인데 이걸 맞게 되면 난포가 더 잘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배란 유도법을 할 때 난포의 크기를 18mm에서 한 20mm까지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정도는 커야 성숙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18mm에서 20mm 정도 커졌다면 그때 IVFC라고 하는 또 이제 HCG 주사인데 이게 이제 배란이 되려면 LH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상승하면서 얘가 LH를 자극해서 LH가 확 튀어요. 그러면서 배란이 되는데 이제 요거를 HCG라고 하는 약을 주사를 맞게 되면 똑같은 기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란이 됩니다. 근데 배란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주사 맞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이 3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24시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8시간 만에 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36시간 전후가 결국 배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초음파를 봤는데 난포 크기가 이제 한 18에서 한 20mm 정도 커졌다? 그럼 난포를 딱 터트려주는 IVFC 주사를 맞고 36시간에 배란이 되니까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배란 유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겠죠. 언제 부부관계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병원마다 틀릴 수도 있고 의사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예.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난포 터트린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배란이라고 하는 거는 36시간 전후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과연 임신을 하는데 언제 부부관계를 해야 이 성공률이 높을까라는 게 이제 되게 궁금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정자 같은 경우는 길게 3일에서 5일을 생존을 하고, 보통 이제 2, 3일 생각을 해요. 길게 가면 5일까지 살지만 2,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난자는 생존 기간이 24시간 이내다. 짧으면 12시간, 길게 24시간이다.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자의 생존 기간, 그 다음에 난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정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수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궁 내에 들어오면 수정능 획득이라는 하나의 또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또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요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배란이 되는 당일보다는 하루 정도, 길게 가면 이틀, 이때 부부관계 하는 게 임신율은 좀 더 높다. 물론 배란 당일도 높지만, 그래서 최소한 배란되는 날로부터 이틀 안에는 부부관계를 하는 게 좋다. 배란된 당일까지는 괜찮지만 하루가 지나버리면 임신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마다 뭐 권고하는 건 틀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권할 때는, 이제 만약에 아침에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난폭 한 18에서 20mm 커졌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특별한 터트리는 주사를 놔줬어. 그럼 아침에 한 내가 10시에 맞았어. 그러면 이제 배란 예측되는 시간은 다음날 저녁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타이밍을 아침에 왔는데 뭐 바로 당장 뭐 맞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일단은 부부관계를 하세요. 내일 밤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제 부부관계가 잘 되시는 분들은 오늘도 하고, 오늘 밤에도 하고, 내일도 한 번 더 하세요. 아니면 내일 힘들면 새벽에라도 한 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왔어. 오후에 한 4시나 이렇게 와서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오후 4시에 주사 맞았다 그러면 예측되는 거는 다다음날 새벽 정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맞았다 그러면 뭐 정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3일 딱 부부관계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원장님 하루만 찍어주세요, 우리 남편은 잘 못해요 하시면 하루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다음날 새벽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내일 저녁에 부부관계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긴 하죠.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지정해 주기를 딱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원장님에 따라서 이제 너무 환자들이 그게 원한다 그러면 24시간에서 36시간 요 타이밍을 보통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했다 그러면 뭐 다음날 뭐 새벽에 하고, 그 다음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저녁에 하거나 이렇게 권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란 당일보다는 또 하루 정도 앞에서 하는 게 좀 낫다라는 이제 보고들도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주사 맞았다 그러면 그날 아침, 그리고 좀 늦게 터질 거를 생각해서 다다음날 새벽 이 정도 부부관계 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오후에 이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다음날 저녁 이렇게 이제 부부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숙제를 내줬는데 남편이 뭐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제가 이제 오후에 맞았으니까 내일 관계하세요 했는데 언제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그날 저녁에 부부관계를 해도 충분히 임신 가능 타임은 되기 때문에 그 36시간 전이 예측이 되는 거고, 보통 배란 되기 이틀 전에만 부부관계를 하면 임신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타임을 계산해서 이제 개발해 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부부 시간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이제 그 배란 유도법, 약만 먹고 이게 시간 맞춰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대부분 다 이제 임신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나이가 좀 35세 이상 많거나 또 뭐 난임의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배란 유도법은 보통 6개월 정도 해볼 수 있어요. 35세 이상 이내의 젊은 여성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 이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과배란 주사를 맞는 이제 시험관 시술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 배란 유도법으로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80% 이상은 돼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은 결국 시험관 한다. 이 시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이제 난소가 너무 많이 자라요. 이게 동난소가 워낙 12개 이상 항상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커져버리고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생겨요. 그리고 배 안에 복수가 차고 복통이 오고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시험관 시술할 때는 다낭성 난소증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단점이지만 그만큼 난자를 또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난자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배란 유도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임신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